네, 오늘 8월 12일 2회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권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음원 같은 경우, 노래, 가수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곡자, 작사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작품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자. 그 다음에 음원 같은 경우는 편곡자도 저작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배경음악을 집어넣고 싶을 때 유명한 노래, 유명하든 안 하든 간에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노래를 가지고 배경음악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진 작품들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블로그나 여기에 무단을 게재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민사소송도 걸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글꼴도 마찬가지예요. 글꼴도 글꼴이 우리가 보통 아래 한글이나 윈도우 상에서 사용하는 글꼴은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글꼴 같은 경우에는 글꼴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11번가라든지 이런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어떤 물건, 이런 월간 11절 5days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것도 글꼴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말로만 쓰기에는 힘드니까 이런 상품 설명에다가 글자를 쓰게 돼요. 쇼핑몰에 있는 글자들은요. 근데 이런 글꼴을 이왕이면 예쁜 글꼴을 쓰려고 애를 써요. 상품을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글꼴들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휴게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컴퓨터 강의하는 분이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상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쇼핑몰에 들어갈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위탁을 좀 맡겼대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에 물건을 올려놨는데 저작권자라고 해서 글꼴을 구매했냐고 물어보길래 구매한 게 아니라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다 그랬더니 위반돼 있다라고 해서 합의를 보자고 그랬대요. 글꼴을 내가 사면 돼요. 근데 글꼴이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쪽에서는 한 7, 80만 원 정도 구매를 해달라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업체에다 맡겼는데 문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일단은 구매를 해주시고 그 구매한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은 쇼핑몰 이제 제작 의뢰 업체에다가 다시 민사소송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좀 번거롭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하면서 다른 사람 유튜브 상에 있는 내용을 좀 검색을 해서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배경음악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지난주 수업한 내용이 유튜브 상에 올라갔는데 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단 1원이라도. 그러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음원 저작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1원 한 푼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저작자의 권리니까 저작자의 권리인데 생존시까지 그리고 사후 70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작곡가가 작곡을 해서 음원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저작권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사후 70년까지는 그분의 유족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 불렀던 노래에 대한 저작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의 저작권자한테 노래방 협회에서 결산을 해서 연말에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까지도 저작권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글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작은 애가 그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시작하는 처음에 로고들이 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뭐 외국 영화 같으면 이제 사자가 어흥하는 장면 같은 거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북 같은 거를 막 두들기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게 좋으니까는 자기 영상에다 그걸 올렸어요. 근데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도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려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기니까는 유튜브 상에서 어떻게 합의를 받냐면 저작권 침해가 되면은 저작권자한테 광고 수익을 보내는 거로 합의한다라고 해서 그거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제가 그걸 알고도 음원을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제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그 조회수가 만약에 뭐 100만 회 조회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 무단 소용했던 저작권 때문에 생긴 그런 조회수는 처리가 안 된대요. 유튜브 상에서는. 인기는 얻을 수는 있어요. 인기를 얻었으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독을 하고 또 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그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 교재 17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게 있었는데, 게임 유튜버 중에 퓨디파이라고 있어요. 퓨디파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 유튜버가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해보신 분들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배그라고 하죠. 줄여서 배그. 예. 배틀그라운드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고 구독을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아이디를 만들 때. 닉네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닉네임을 교체할 때도 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보자란 이름으로 쓰다가 중간에 좀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돈을 내고 하는 건데 연예인들 중에도 이 배틀그라운드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시로 업데이트되다 보니까는 맵이 있어요. 맵. 그래서 국가대항전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돈을 내고 하는 게, 게임은 무료인데, 아이들을 사용하고 하는 건 돈을 내고 쓰는데,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내가 공짜로 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내가 업로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회사에다가 내가 게임 유튜버를 하는데 내가 게임하는 영상을 올려도 되겠느냐 해서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만 되는데 승낙 없이 게임했던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생방송을 올릴 수도 있는데 게임 도중에 흑인 비하 발언을 해요. 이 퓨디파이라는 유명한 게임 유튜버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사과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그러들지 않으니까는 이제 게임 제작 회사에서 당신은 왜 우리 회사의 허락 없이 게임을 함부로 업로드해서 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명하다 보니까 게임으로 인한 유튜버 영상 올린 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를 보상해라. 그 몇천억인가를 이제 물어낸 거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유튜브 상에서는 이 게임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게임이 이제 그 채널이 폐쇄가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시 지금 상에서는 채널의 그 구독자가 억 단위로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해서요.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에 소셜 브레이드라고 하는 사이트 링크가 있는데 걔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링크들이 떠요. 유튜브 링크,
이제 탑 50. 김프로, 그 다음에 퓨디파이가 어디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구독자가 억 단위로 가요. 이거 여기는 GMA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지금 10만 5,500개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 했고요. 3,23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구독자가 2억 4,700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1억 6,300만 명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된 영상의 수가, 영상 이제 시청 수가, 조회수가,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 237억 8,300만 뷰? 엄청나죠, 그렇죠? 김프로라고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김프로 우리나라 사람인가? 이 시대 최고의 꿀잼 남매 유튜브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그렇죠? 전세계 랭킹 2위네. 전세계 랭킹 2위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유튜브 채널인데 탑 100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김프로 채널이 2등이에요. 2등.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채널을 클릭해 보면은요, 예상 수익이 나와요. 예상 수익이. 메가니까 100만이죠. 그렇죠? 780만 달러 정도. 연간 780만 달러에서 1240만 4천 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대요. 예상 수익이. 정확히 수익은 몰라요. 개인한테만 오는 거니까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위에 들으려고 애를 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라는 거를 이제 띄운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갖게 해서 눌러보면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그로를 띄운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초보자를 베린이라 그래요. 배틀그라운드 어린이.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은요, 저녁에 치킨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리나 치킨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처음엔 꼴찌니까 게임 시작하면 엉뚱한 동네에 낙하산을 메고 착지를 해서 객지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를 장착하고 적들하고 교전하다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게임에서 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운 좋으면 이제 뭐 5등도 하고 10등도 하고 그러다가 1등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몇 번씩 1등도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한 거를 모아서 한 10분 정도 영상으로 간추렸었어요. 제가 어처구니 없이 이제 게임에서 지는 장면들을 먼저 보여주다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승하는 장면들을 쭉 엮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데, 그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하는데 몇 날 며칠 걸렸었어요. 2번 다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게 되면 자막을 달고 편집할 수는 없죠. 생방송이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생방송, 게임하는 생방송을 볼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저작권이라는 게. 예. 이 사람 사례는 유명해요. 유명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저작권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근거 퓨디파이가 올린 자신의 게임 뭐 이런 거를 모두 내리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일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일단락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방송인이 있었는데 무단으로 이제 유럽 축구 같은 경우를 이제 중계 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영상들이 뜨거든요. 잠깐 이제 그거를 모아 정리해 가지고
유럽 축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중계를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허락 없이 했다고 해서 채널을 폐쇄시키는 사례가 있었어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그때 한 7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폐쇄가 되면서 또 다시 시작을 해갖고 또 많이 이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 보면은 그 채널이 폭파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폐쇄되는 거죠. 그게 폭파된다는 게 이제 폐쇄되는 거죠. 폐쇄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거죠? 이제 저작권 침해라든지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욕을 한다거나 누구를 뭐 비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고를 받아요. 심사를 누가 하냐? 유튜브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일단은 먼저 검색을 해요. 이제 처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요, 영상된 업로드가 올라가는 중간에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그냥 컴퓨터가 인공지능 자체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막 같이 죽자라든지 누굴 죽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폭발물을 뭐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든지 뭐 블로그 내에서 이제 그런 거를 검색을 해서 그게 모니터들한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그 과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판정관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예. 판정관이 그 구글 예를 들면 그쪽에 그렇죠. 이제 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 하서 인공지능 자체에서 끝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전 세계 예를 들면 뭐 한국, 일본, 중국 그건 어차피 유튜브 미국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는 그 현지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경고를 받게 되면은 경고가 3번 이상 누적되면은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경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이 위반된다고 해서 경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중계라든지 뭐 유럽 축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쪽 단체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옐로 카드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경고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저 유튜브를 갖다 폭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거 아닌 경우도 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고 잘 나가다가 또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장 요즘 이제 심각해지는 거는 정치적인 거, 그렇죠. 종교적인 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음해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도 위험한 거니까는 뭐 유튜브와 상관없이 민사 형사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겠죠. 예. 특히 뭐 고소고발 같은 거 많이 발생하잖아요. 유튜브 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한마디 던지면 말 없는 발이 처리를 간다고 이쪽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저쪽에 가서는 누가 죽였다더라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본의 아니게 졸지에 엉뚱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명예훼손법이라든지 이런 거로 소송을 걸겠죠. 근데 그런 거는 유튜브 상에서는 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심하면 유튜브에다 직접 뭐 심의를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음원을 사용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전 분명히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의를 한 결과 제가 잘못한 거다. 그게 판명이 나면은 폐쇄를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원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서 쓰는데 그쪽 업체에서 분명히 제 채널을 등록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메일이 오기를 저작권 침해다라고 연락이 왔길래 상황을 얘기했죠. 저는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음원료를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이제 항의를 했더니 처리가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물도 뭐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작곡을 했다 그러면 1차적 저작물인데 그 저작권자 작곡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편곡을 하게 되면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곡을 하고 싶으면 작곡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음악 방송들이 있잖아요. 뭐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는 그 출연자들이 뭐 미스터트롯이라든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경연을 벌이는데 그 노래를 발표하기 전에 경연을 하기 전에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는 일단은 경연을 하고 나서 그런 방송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제 허락을 나중에 통보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곡자 아무개 작사자 누구에게 이제 이번 경연대회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 그래서 경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유명한 곡의 작사자인데 유튜브에다 글이 올라왔어요. 방송국에서 왜 사전에 허락을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된다. 그나마 방송이 끝난 후에 연락을 하더라. 그것마저 안 하면 잘못된 거니까는. 그런 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흥얼흥얼 했는데 그게 좋아서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다음 시간 이번 주 내일서부터 그 스마트폰으로 작곡하는 공부를 하기로 했었어요. 다른 50플러 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공교롭게 다른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평상시에 흥얼하던 게 작곡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작곡으로 등록을 해서 그 노래를 좋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따라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 허락 없이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 노래방 이런 대회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를 이제 몇 번 무슨 노래 부르겠다고 해서 그거를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후 허락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사후 허락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노래방 부른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거는 다 저작권자한테 n분의 1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라는 걸 또 저희 이제 유튜브 하다 보면은요, 이런 법률에 대한 걸 공부를 해요.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저작권이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압력밥솥에 밥이 다 되면 위에서 증기가 뽀로록 소리가 나면서 올라오잖아요. 특허를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특허. 근데 우리나라는 특허를 누가 갖냐면 대표이사가 가져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있는 압력밥솥 만드는 회사에서 연구원이 그걸 만들었어요.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특허권자가 등록되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거를 알게 됐어요. 컴퓨터를 배우러 오신 분이 특허에 대한 거를 좀 검색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길래 옆에서 같이 배우면서 도와드리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사례들은요, 예를 들어 휴레패커드 이런 데서 특허가 나면은 특허권자는 그 직원이에요. 그럼 회사는 그 직원한테 특허권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은. 이제 한국하고 외국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내가 직원으로 있는데 내가 여기서 노래를 뭐 어떤 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대박이 났어. 그러면 그 저작권자는 누구냐 이거지. 내가 속한 회사의 대표냐 아니면 직접 만든 내가 저작권자가 되느냐 이런 것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허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걸 공부하시려면은요,
하나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요, 저작권 문제 해결, 돈으로 말하는 음악 저작권,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뭐 메타버스 저작권, NFT 저작권 문제 해결, 이런 책자들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거는 저작권 문제 해결 요거 하고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이걸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사가지고 봤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들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스캔을 떠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출판사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 있는 사람의 저작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 저자라든지 출판사 사장이 문제가 됐다라고 신고를 해야만이 저작권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제3자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나 이런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책자가 있어서 봤어요. 보니까 더 어려워. 용어도 어렵잖아요. 법률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남의 거는 쳐다보지도 말자, 내 것만 하자, 이런 내용인데 남에게 좋으니까 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저작권이 카피라이트. 그래서 반대로 레프트 라이트,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잘못 썼다. 카피레프트라는 말이 나와요. 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이니까 반대로 카피레프트. 뭐 말장난 같으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저작권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저작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더라고. 그래서 저작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나 사진이나 음원이나 영상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편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알려드릴 거예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 책의 페이지 넘겨보시면 저작권, 저작, 제작권 법률에 의한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어려워. 법률적인 용어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179쪽에 나와 있는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 강사들한테는요, 이 출판사에서 책의 내용을 일부나 전체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또한 출판사에서는요, 파워포인트로 교환을 만들어서 강사들은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거는 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거는 괜찮은데 배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사가 거기다가 이제 첨부시켜서 강의하기 좋게끔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공을 받아요, 저희가. 근데 학생들한테 배포는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책을 제가 수업에 이제 그 사진 강의하기 위해서 책을 구매를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책이 없더라고. 절판됐어. 그래서 중고 서점에서 전국에 있는 중고 서점을 다 뒤져가지고 3권 정도를 확보했어요. 근데 3권 갖고는 수업을 못하니까는 저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서면상으로. 책을 스캔을 떠서 그 내용을 배포할 수는 없는가. 대신에 인쇄도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도 못하게끔 그런 기술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배포하여서 강의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작권자가 좋습니다. 하세요. 그러더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단 부수가 많게 되면은 출판사에서 특별히 의뢰를 해서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하길래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사진책은 비싸잖아요. 일반 글자만 적혀있는 책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한 8시간을 스캔을 떠가지고 거기다 암호를 걸어가지고 복사도 안 되고 인쇄도 안 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배포한 적은 있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서면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작곡자가 3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 무슨 그 노래 경연대회 보니까는 두 사람이 작곡자 팀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작곡자는 두 명이 한 팀이야. 그러니까 그 두 명한테 다 서면상으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작곡자가 다 돌아가시고 생전에 계시지 않으면 이제 유족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유족도 어디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면상으로 허락받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광고를 달지 않고 비영리 목적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는 영리 목적입니다. 비영리가 아니에요. 영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글꼴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라는 말이 있대요. 글꼴.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글꼴 중에는 그냥 내가 인쇄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꼴은 상관없는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 회사에서 배포를 하는데 그냥 윈도우상에서 쓰는 건 상관없지만 다른 용도로 쓰게 해서면은 어디에서 이 글꼴을 제공받았습니다라고 그걸 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배경음악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몇천 곡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갖고 있다가 처음엔 모르고 복사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배포권이 없대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있대 누군가 그걸 복사해서 제공할 수는 없다. 개인이 스스로 다운로드 받아 쓸 수는 있다라고만 돼 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복사를 못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멜론이나 이런 데서 음원을 우리가 구매해서 듣잖아요. 그거는 듣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700원, 8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유튜브 상에 배경음악으로 쓰려면 별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한 5, 6천 원 이상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몰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고 영화 같은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영화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지난 영화에 대한 거를 쭉 정리해서 보일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제가 대장금 드라마를 좀 예전에 보긴 봤었는데 유튜브에서 간식 봤거든요. 근데 MBC 방송국에서 대장금 드라마를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MBC가 아닌 다른 개인이 올린 거는 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MBC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연출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독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대장금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좀 리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MBC에서 허락을 해줄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요즘 유명한 이제 박창근 씨라든지 내일은 국민 가수라든지 아니면 미스트롯에 나왔던 음원들을 리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무단복제하는 거죠. 무단복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은 30초만 넘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라는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안 되죠.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음원, 노래 몇 곡, 이렇게 해서 유튜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작권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1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유튜브가 저작권과 컨텐츠를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여기서 유튜브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일부를 누가 무단 도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하고 지금 누구 영상이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당신 컨텐츠 아닙니까?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럴 때 제가 이거는 저작권 위반이다 라고 제가 신고를 하면 그쪽이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거를 이제 제가 한다든지 하는 거죠. 일단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상단에 무료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무료 자료실.
상단에 무료 자료실이라고 있고요. 이 무료 자료실로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눈누라는 글꼴 사용하는 거, 저작권 걱정 없이 효과음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김훈 선생님이 있어요. 소설가. 예, 남한산성 그 김훈 선생님이, 그분은 아직까지 원고지에 만년필로 소설을 쓰신다 그래요. 그분의 손글씨를 글자체, 손글씨 글꼴을 만들어서 김훈 글자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써도 돼요. 김훈 선생님 글꼴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글꼴 보면 기계로 만든 글꼴이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사람 손글씨라서 괜찮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종환 선생님이 그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실 때 이렇게 이제 KCC 기문체를 포함한 폰트 2종을 공개한다라고 돼 있고, 이거는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글꼴 122종, 그 다음에 160종이라고 돼 있는 거를 눌러보시면은요, 먼저 인쇄문화협회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을 보시면은, 여기 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든 도서관체라든지 기문체라든지, 그 다음에 아산시에서 만든 이순신 도둠체라든지 전라북도체라든지 이런 글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에서 했던 당일리 무슨 글꼴도 있고요. 그런 글꼴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꼴들은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받아 쓰셔도 돼요. 그리고 8번에 있는 공공누리 글꼴이 있어요. 이 글꼴이 이건데요. 경기 천년 제목체, 이거 고양 일산체니까 고양시에서 만든 글꼴 같아요. 그 다음에 빛골 광주체, 그 서울에서 만든 서울체, 보훈청에서 만든 62570체, 아산 이순신체라든지, 그 다음에 안동엄마 까투리체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개발한 전주 완판본체, 이런 글꼴은요, 특히 전주시는 공문서에 타이틀에 이 완판본체를 씁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 정선에서 만든 아리랑체라든지 포천 막걸리체, 그리고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 위인 있잖아요. 그분들이 포천 출신인가 봐요. 포천 오성과 한음체라는 것도 있고요. 전남체, 마포 금빛나루체, 당일리체라든지 마포 나루체라든지 홍대 프리덤체, 이런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꼴을요,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게 지금 포천 막걸리체예요. 지금 이 포천 막걸리체를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다 하나 받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받아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다운로드 폴더체에 가면은, 다운로드 폴더체가 아니라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가면은 막걸리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풀거나 그냥 더블 클릭해도 압축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돼요. 그냥 설치라고 떠요. 여기요. 그렇죠?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설치라고 누르면 이 글꼴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서식에 가서 글꼴 중에서 포천 막걸리체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요, 여기다 포천 막걸리체라고 있네. 포천 막걸리체라고 있거든요.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글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이 정신없어요. 솔직히. 예. 근데 재미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글꼴들이 있고요. 이런 글꼴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 맑은 글꼴이라는 글꼴입니다. 맑은 고딕.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윈도우 글꼴이요, 일본에서 만들었대요.
그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걸 알게 됐어. 중소기업 대표 운영하시는 분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MS사에다가 항의를 했대요. 우리말 윈도우에 왜 글꼴을 일본에서 만든 거를 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글꼴에는 마땅히 드는 게 없다라고 그랬나 보지, MS사에서.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글꼴을 공부하셔가지고 제공한 게 맑은 고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글꼴이 한 15,000가지 정도 있대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5, 6만 가지 이상이 된대요. 글꼴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글꼴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한라산체라든지 마포나루체라든지 배낭여행체라든지 꽃섬체라든지 이런 글꼴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배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면 귀찮잖아요. 저도 예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다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필요하시면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 또 안 보여. 여기다 해놨는데 글꼴들을 제가 다 정해가지고 모아놨거든요. 글꼴 여기 있다. 122종, 22종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요. 제가 한번 한꺼번에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글꼴을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제가 122개를 블럭 잡아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22개 글꼴이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설치하려면 귀찮으니까 블럭 잡아서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하면 설치가 다 돼요. 근데 기문체는 제가 조금 전에 먼저 한번 설치해 봤잖아요. 그때는 이미 있다라고 돼 있어요. 바꾸게 뭐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고요. 포천 막걸리채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여기서 수업할 때도 뭐 설치해 놓은 게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래 한글에서 쓸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윈도우상에 쓸 수가 있어요. 122개 글꼴 다 설치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글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눔 폰트 같은 거 이거는 직접 더블 클릭을 해서 직접 설치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우리가 버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주 완번부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그냥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하는 글꼴은 아니고 이렇게는 안 된다네. 안 되면 뭐 기본 글꼴 아까 설치한 것 중에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동영상들인데요. 예전에 MBC에서 했던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막 환호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이제 이런 영상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뭔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 올렸더니 누가 환호하더라. 이제 그런 거를 거기다가 이제 같이 넣어주면 좋거든요. 그 이런 영상들 제가 모아놨어요.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새 일출 이런 거. 이것도 예전에 썼었어요. 플로피 디스크 넣는 장면이죠. 그래놓고 이제 과거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하는 거야. 아니면은 새 일출 해 뜨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 22년 23년이니까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띄우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가 안녕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 철수야 영희야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내년에는 또 더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라든지 이런 영상들은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21하고 떠 이건 못 써먹지. 그 요쪽 오른쪽에 있는 이자를 3으로 고치려면 우리가 못 고치지. 이런 영상을 누군가가 만들어 올려놔요.
인터넷에 올려놓거든요. 그거를 저도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마리텔 자막 같은 경우는요, 유튜버 누군가가 이걸 올려놔요. 이런 편집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올려놓으면 그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건 제가 알아서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용자들 편하게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라고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 영상 중에서 일부를 제가 잘라서 투명 처리를 제가 해야 되고요. 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녹색 배경이 되어 있는 거를 투명 처리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 책자에 그 키네마스터에 보면 다 나오고 일반적인 영상 편집에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돈다발 떨어지는 장면, 돈다발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막 불타는 장면 같은 거,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해보셔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물음표, 미쳤다 뭐 이런 거, 이런 글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글자들을 재밌게 이제 자막으로 올릴 수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만들 수도 있지만 남들이 만든 걸 이용해 쓰는 것도 좋아요. 뭐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뭐 이런 글자들.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면 까꿍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게임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제가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적이 등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효과음을 까꿍 하고 넣어요. 그럼 이제 적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제가, 그리고 또 이런 효과음도 있어요. 썸 타는 배경음악이라고 하죠. 두근두근 하는 거 이런 거. 아이들 소리를 장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받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픈 배경음악 같은 거, 이게 슬픈지 안 슬픈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키보드 소리 같은 거 있어요. 자막을 올릴 때 키보드 따르르륵 치는 소리에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고 키보드 타이핑할 걸 녹음할 수도 있는데 어렵거든요. 솔직히 개인이 녹음하는 거는요. 이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는 효과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효과음의 대가가 김벌레라는 분이 있어요. 김벌레 씨. 옛날에 코카콜라 그 뚜껑 따면 뽕 소리 나는 거, 그 효과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회장한테 뭐 백지수표를 받았다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실패 끝에 그 효과음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뺨 때리는 소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삼겹살을 놓고 손바닥으로 두들긴대요. 삼겹살 두들기면 그 사람 피부 때리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래갖고 라디오 효과음실에서 그렇게 다 한대. 파도 소리 같은 경우는 콩 있잖아요. 콩을 그 옛날 키에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좀 필터를 걸면은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한대요. 창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는 실제 창문을 만들어서 열고 닫는 소리를 해갖고 마이크로 녹음을 해가지고 쓴다 그러는데, 이런 거 하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좋고, 저도 이렇게 요즘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 못 듣잖아요. 징글벨 징글벨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 저작권법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풀어달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음원은 이거는 풀린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중에 이제
이건 양지라고 하는 분 가수가 만든 비와 우산이라는 음원인데요. 이땐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가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날, 비에 관련된 음원이니까는 유튜브 상에서 찾아보니까는 비 내리는 영상들이 있고요. 이 무료 영상 중에 비 내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우산 쓰고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막 조합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저작권자가 제 음원을 또 소개하는 것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맙죠. 근데 하루 늦게 제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며칠까지 신청을 하면 뭐 축하금 얼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루 늦게 하는 바람에 사례는 받지 못하고 그냥 음원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받아가지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노래들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갖고 있는 건데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몇 개 또 있는데 안 보이네. 뭐 이런 것도 있죠. 신나는 댄스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저작권 있는 노래니까 제가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자, 이제 저작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저작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알송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설치했어요. 알송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알약, 알송, 알집. 알집은 많이 써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알집은 개인이 설치해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단체에서는 얘를 사서 써야 돼요. 개인만 무료예요. 개인만. 개인만 무료고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상에서 수업을 할 때 프로그램을 이제 유료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제가 야매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었어요. 그게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서가 온 거야. 기관으로, 교육기관으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불려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그거를 사달라고 요청하기가 그래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처리했어요. 그래서 800만 원을 물어줬어요. 구매해주면 되거든. 그 야매로 설치하는 걸 설명했는데 그게 컴퓨터에 10대 깔린 거야. 기관에. 10대 값을 제가 10개 프로그램 값을 물어주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걸 구매하는 거니까 구매한 거니까 제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멋모로 유튜브에다 올린 거야. 수업의 내용을 그대로 잘라내질 않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무료 자료실에 있는 것 중에서요. 좀 설명드릴 것 중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 해가지고 여기에 저작권 법에 관련된 이런 겁니다. 법령, 저작권법이 뭐다 이런 거 이제 보시는 건 뭐 보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픽사베이. 픽사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디보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까 알려드렸던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도 있습니다. 픽사베이라고 검색하시면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픽사베이는요.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여름에 관련된 검색을 하시면요 굉장히 멋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되면은요 2024 검색하시면 2024년도 만년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송구영신에 관련된 자료들이 떠요. 이런 그림들을 이제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그냥 픽사베이 초기 화면에 했더니 174만 5천 개 정도가 이렇게 이미지가 떴는데
이런 뭐 신랑 신부 사진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결혼식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 사진은 무료예요. 이거는 무료인데요. 요 위에 있는 건 돈 내고 써야 돼요. 스폰서 이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돈을 내고 쓰시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석양에 이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게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연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야 이거 너 사진 좀 찍자 그래갖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출연료도 줘야 되고 여기까지 또 가야 되는 비용도 들고 하잖아요. 이 픽사베이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집에서 연출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건 돈 내고 쓰는 거예요. 돈 내고 쓰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 이거는 공짜야. 이런 거는. 특히 이런 이제 나이 지긋하시는 어르신들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거 이제 쓰려면 어려워요. 사실. 이런 거 이제 특히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장면이 보이는 거를 이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해상도가 보입니다. 해상도. 여기 보면 해상도가 보이는데 이때 하나 둘 셋 넷 밑에 네 번째 거 이거는 다운로드 못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는 안 돼요. 이걸 받으시려면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이거는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되고요. 세 번째까지 가장 좋아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기부를 하겠느냐. 예를 들면 이 사진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사진을 제공한 사람한테 뭐 100원을 줄래 10원을 줄래 그런데 기부를 할 거다 그러면 기부를 하면 되는데 페이팔로 할 수 있대요. 페이팔로. 이 더 어려워. 저도 안 해요. 여기다가요 이정민 원장 검색하면요 제 것도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여자분들 아니에요. 이건 저예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죠. 제가 찍힌 사진이죠. 그 저작권자는 제가 아니지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이건 받으셔도 돼. 근데 이게 어느 블로그에 웃기는 장면 사진에 이게 올라왔더라고. 웃는 장면이.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글을 썼어요. 저 우산 들고 있는 남자 사진은 어디서 구하셨냐고. 답변이 없길래 한 몇 달 있다가 또 물어봤더니 왜 그러니? 재밌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픽사베이에서 받았대.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올리는 거는 상관없거든. 이거를 팔아먹어도 되고 대신에 내 거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올린 사진이 4개가 있대요. 4개. 제가 항상 하는 저희 집 장독대입니다라고 제가 거짓말 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남산 한옥마을에 있는 겁니다. 남산 한옥마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길에 피어있는 장미예요. 장미. 이렇게 찍었는데 장미 이파리는 안 보이고 장미 꽃만 찍혔는 것 같아. 이거는 민들레. 이건 이제 접사렌지라는 걸 이용해서 촬영한 겁니다. 어느 가수가 불렀죠. 민들레 홀씨래요 하고. 민들레는 겹씨래요. 홀씨가 아니래요. 요 하나하나가 다 씨래요. 그래서 생물 시간에 민들레는 겹실까 홀씨가 했더니 홀씨라고 썼는데 그 노래 때문에 틀린 거야. 하여튼 이제 이 사진 제가 4개를 올렸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안 보이는데 제 사진 4개가 11,243번 봤나봐요. 좋아요 누른 게 68회가 있다. 그리고 4,564번 다운로드 받았대. 2015년에 제가 가입해서 여기 픽사베이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뭐 로그인 안 하고도 다운로드는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픽사베이에 가서 장마라고 검색해 볼게요. 장마라고 하니까 말이 나오네. 말장면이 나오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보면은요, 이 배경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투명 배경이란 뜻입니다. 이건 투명 배경에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거는 배경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받아가지고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을 처리해서 포토샵으로 해서 투명 처리해도 돼요.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허락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난 이 말 타는 장면이 필요해.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건 벡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으니까 벡터 그래픽으로 받아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거로 편집하셔도 되고 그냥 받아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뭐 프로필 보는 것도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아까 그 말 그림 올린 사람이 작품이에요. 이 사람들 쓴 거. 여기 아이폰이잖아요. 그렇죠? 아이폰. 이런 아이폰 그림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예전에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를 그게 여기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왼쪽에는 삼성 갤럭시로 보는 제 모바일 홈페이지고 오른쪽은 아이폰으로 보는 제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두 개로 올려놨는데 이런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서 요 가운데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제 홈페이지가 들어가게끔 제 그래픽을 처리한 거예요. 그냥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핸드폰에서 보이게끔 이렇게 편집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요런 그림 같은 거, 이런 호랑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미있게 많이 잘 올려놓으셨네. 그러면 이제 이런 토끼 그림 같은 걸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제가 찍은 사진 중에는 뭐 이렇게 올릴 만한 사진들이 없어서 그냥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제가 웃는 얼굴 제 모습이라든지 이런 몇 개만 제가 올린 거예요. 특히 저니까 제 얼굴을 올린 건데 남의 사진 올릴 때는 초상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건 함부로 못 올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장마라고 검색을 했는데 장마라고 안 하고 여름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여름. 그럼 여름에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보이고 바닷가도 보이고 과일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해변가도 보이는데 저 상단에 여름이라는 그 이미지 이거 이미지 말고 비디오를 검색해라 라고 하면 영상이 나와요. 영상. 여름과 관련된 영상이 나오는데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촬영하시려면 드론으로 촬영해야 되잖아요. 이게 촬영하기가 어렵지만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촬영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자막을 넣어요. 올 여름 이야기 해갖고 또 글자를 써가지고 이 배경 영상이 촥 지나가게끔 하는 거지. 이런 거라든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아닐지라도 그리스 어디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리스면 어떻고 뭐 어떻게 보면 올 여름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라고 해서 이런 영상 올려도 되지. 뭔 상관이 있어. 아니면 바다 검색하시면 이제 바다와 관련된 게 나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촬영할 수는 있어요. 직접 모래 한 움큼 쥐고 촬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요. 음악도 볼 수 있어. 음악.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처음부터. 요런 음악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픽사베에 가시면은 여기서 검색할 수 있지만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음향 효과를 보겠다, 효과 음악을 보겠다라고 하면 효과 음악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음향 효과를 클릭하시면 이 음향 효과들이 있어요.
뭐 쿵 소리 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효과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소리도 있고 뭐 이런 소리도 있고. 근데 지금 스피커가 여기 별로 음향 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댁에서 들으시면 잘 들릴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쿵짝쿵짝쿵짝 소리가 나는. 경쾌한 비트 음악들이 나오니까 쓰실 수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종류별로 이제 들어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거는 여러분 쓰시면 되겠지. 나는 피아노 연주를 잘해 그러면 집에서 피아노 연주한 거를 녹음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시면 이런 걸 빌려 쓰는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제 음원을 사용하는데 아까 제가 돈 내고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셀바이 뮤직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셀바이 뮤직. 셀바이 뮤직.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돈을 내고 쓰고 있어요. 저는 5년치 돈을 미리 냈어요. 1년에 120곡. 5년간 600곡을 제가 600곡까지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 여러분들은 무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회원 가입은 다 무료인데 무료 회원들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곡씩 무료로 음악을 줘요. 그건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는 기간 내에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좋은 곡들 굉장히 많아요. 효과음도 있어요. 효과음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음악 중에는 돈을 내고 쓰는 음악도 있지만 공짜로 쓰는 음악도 있거든요. 여러분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곡씩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복사해 드릴 수는 없죠 제가. 근데 음원이라는 게 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주곡이란 말이야. 뭐 BTS 음악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BTS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면 BTS 곡을 구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싸요. 한 곡당 비싸거든. 우리가 듣는 노래는 600, 700원, 800원이지만 음원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비싸요. 몇천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음악들은 이거 뭐 배달의 민족 배민 음악이야? 뭐야? 선생님 그러면 픽사베이에 있는 음원은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도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셀바이 뮤직에서 하루에 한 곡씩 받아서 쓰는 거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픽사베이에 있는 음원은 네, 픽사베이에 있는 거는요. 거기 있는 배경음악이나 음원은 상관없습니다. 해서 유튜브 영상 예, 상관없어요. 그러려고 픽사베이를 쓰는 것도 있고요. 픽사베이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픽사베이 지금 이제 사진도 있지만 뮤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뮤직 아까 보여드렸던 음악들은 예를 들어서 여름하고 검색하시면 여름에 관련된 음원들이 나오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악들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음원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잔잔한 배경음악이 나오는 것 그런 거지 뭐. 아무래도 음원 없이 배경 없이 음악 없이 그냥 내 육성으로만 어떤 거를 보여준다든지 어디 여행을 다녀왔어 하고 영상을 보여주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 근데 내가 촬영한 동영상 안에는 잡음이 막 들어오거든. 그럼 잡음을 지워버리고 이런 배경음악을 깔아놓으면 좀 잔잔하고 괜찮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쓰기에는 좋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배달은 자신 있어? 이건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뭐 음악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원을 갖고 사용할 때는
뭐를 표시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를 사용할 때는 뭐를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예전에 좀 표시했었는데 셀바이 뮤직에서 다운로드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식 뭐 이런 것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쓰는 기능이 있어서 쓰라고 했는데 귀찮아.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 음악 있잖아요. 이 음악은 유튜브에서 제공해준 음악이에요. 몇천 곡을 받아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날 며칠 동안 들어보면서 가족 식구들하고 들으면서 아 요거는 이 음악은 좀 경쾌하다. 웅장하게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시작할 때는 이 음악으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는 다른 음악으로 끝나요. 그래서 몇 개 받아가지고 다 들어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시끄러.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시끄러워서 저도 이제 집에서는 얘를 누르면 정지되고 누르면 다시 소리 나오니까는 소확행? 어이. 여기 이제 얘를 눌러보면 여기 이제 영상들이 여럿 있는데 영상 목록이 어디서 나오나 모르겠네. 잠깐만, 소확행. 여기 있네. 입춘대길. 이것도 이제 그 픽사비에서 받은 거예요. 2022년 이제 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요, 저기 관악산에 올라갈 때, 관악산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얼음 얼었던 게 녹더라고. 관악산에 가면 요렇게 이제 그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얼었던 게 이제 녹으면서 물이 흐르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는 짧더라고. 그래서 유사한 영상들을 또 찾아봤지. 픽사비에서 찾아보고, 다른 데 찾아보고 해가지고, 근데 잘못해서 영상은 촬영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만 따로 이제 받아서 합성을 하면 되니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고 자막을 쓴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춘대길이 뭐고 건양다경이란 뜻.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글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잘라가지고 영상에다 붙여가지고 회전시켜서 넣은 건데, 입춘이 뭐다 이런 거, 입춘대길이 뭐고, 건양다경이라는 이제 낱말 뜻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달았던 거고요. 제가 이제 교육받으러 이제 강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 공법으로 만든 이제 이런 건 광고죠, 그렇죠? 근데 저도 광고 안 볼라 그래. 교육을 받으러 강릉을 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 바닷가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으려니까 뭐해서 저녁에 나와가지고 수업 끝나기 전에 도망쳐 나왔어요. 1시간. 그래서 바닷가에 와가지고 카메라 갖다 놓고 시민들 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거야. 다행히도 얼굴이 확대되지 않아서 그냥 모자이크 처리는 안 했고요. 얼굴이 크게 찍히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거 찍은 거예요. 그냥 특별한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2탄. 좀 기니까 잘라가지고 1탄, 2탄 만든 거고요. 그건 저희 집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데는 책 읽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요, 물이. 근데 여기 이제 디지털 벽면으로 해서 영상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는 거 이제 물멍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멍.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책 읽으면서 스마트폰 거치시켜 놓고 촬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에 이거는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의 이제 그 브랜딩이라는 강의한 거를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유튜브 상에 있는 영상인데 제가 이거를 1탄, 2탄 해갖고 합본을 시켜가지고 허락 없이 올린 거예요. 저작권 침해죠.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거는 이렇게 제가 써먹는 거죠, 그냥 뭐. 이거는 이제 그 셀바이 뮤직에서 제공해준 음원만 하긴 좀 뭐하니까는 배경 그림을 깔아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떠요. 해시태그가 떠요. 신나는, 경쾌한, 청량한, 잔잔한 뭐. 그럼 이거를 거기다 공지하라고 써 있는데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되고.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외교통상부에서 받은 사진을 가지고 독도의 사계라는 사진을 받아서 신문이 가수가 불렀던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교부에서 독도를 사계절 촬영한 사진을 제공을 해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사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자막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문희 씨가 했던 거고요. 똑같은 사진인데 음악만 송소희 씨가 부른 거로 바꾼 거고요. 송소희 씨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신문희 씨 원곡자보다는 송소희 씨가 행사 때마다 많이 부른다고 신문희 씨가 투덜대, 페이스북에다. 그리고 요 음원은 누구 거냐면 공군성안학교 군악대장이라고 하는 이민정 소프라노, 공군 대위예요. 현역 대위인데 그분이 부른 노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이거는 너의 목소리, 뭐 너목본가 거기 나왔던 하윤주 씨라고 하는 분인데 정가를 부른 우리나라 정가, 옛날 정통 가요죠. 정가를 부른 사람, 그 사람 목소리를 이제 노래가 나왔던 건데 4개 다 저작권 침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신문희 씨만 저작권 음원을 나눠 갖자라고 연락이 왔고요.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바이 뮤직에서 나오는 노래 중에 이게 광고니까 뭐 상관없죠. 이거는 이제 셀바이 뮤직에서 노래를 재생한 거를 확대해서 녹화한 거예요. 아까 그 셀바이 뮤직에서 얘를 틀으면 이 노래 설명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음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영상을 그대로 잡아서 한 건데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에 맞춰서 시즌별로 노래가 나와요. 10곡씩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나며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 맞춰서 하기도 하고, 모두 맞춰서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압도적으로 웅장한 음악이라고 시리즈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로나 때 노래가 그거예요. 자기야 손 씻자, 뭐 마스크 벗지 말고, 이제 그 코로나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요 사진은 그 관련된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서 받아온 음악 그 그림이고요.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아기상어가 유명하니까는 아기고래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아기상어는 물리면 아파. 상어니까 물리면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배경을 만든 거예요.
고래 그림 넣고 여기 이제 가사에 나오는 이제 뭐 꼴뚜기도 나오고 말미잘도 나오고 뭐 개도 나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림을 받아서 집어넣은 거죠. 근데 가사가 있는 노래는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와 우산, 제가 음원 허락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빗방울 떨어져 가지고 물에 이렇게 파동치는 장면을 영상에 있는 거를 받아서 가져오고 가사 밑에 깔고 이렇게 이제 우산 쓰고 가는 장면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실현당하는 거로 컨셉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그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는 손님들 영상인데 앞에 보면 물방울이 있잖아요. 합성한 거예요. 비 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빗물에 젖은 유리창에 있는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문 들고 들어오는 영상을 합성을 해가지고 비가 온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쓸쓸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헤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누구가 다 촬영한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 뭐 들고 가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초상권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올렸던 거예요. 근데 원체 이 작곡자나 이 가수 부른 사람이, 노래 부른 가수가 유명치가 않았나 봐. 인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간혹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장마철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 음원이 저기에 떠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떠요. 한 번씩 눌러보는 거야. 립스틱은 안 사도 되지만 이건 남편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원이 옛날 정수장제래. 정수장 그 물 걸러내는데 이 공원, 이 호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다가 분수를 달아놨어. 분수. 그래서 비행장이 김포공항 옆에 있으니까 비행기가 일로 지나갈 때 소리가 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수가 작동을 해요. 소리 분수가. 그러니까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 보시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 그러지.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아이들이 단체로 와갖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분수가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비행기가 막 지나갈 때가 있대요. 여기는 야구장이에요. 야구장. 야구 경기장. 그러니까 동대문 경기장 없어지면서 그 당시 때 시장이 야구 보조 경기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공원 옆에다가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 옆에 뒤편에 보이는 곳에서 제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휴일 되면 여기서 사회 야구인 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 예선을 여기서 합니다. 관중석은 조금 있어요. 20명 정도 볼 수 있는 관중석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 지르면 동네에서 시끄러워하니까 자제를 하시죠. 특별한 건 없이 그냥 촬영한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장면들 찍어 놓은 게 있었고, 부산 영도다리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영도다리 올라가는 장면을 촬영했던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달랑 하나 갖고 있다 보니까 막 흔들리게 찍었는데 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영도다리 올라간다니까 이제 그걸 찍느라고 핸드폰 다 뒤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장비가 좀 길쭉한 장비가 있어서 올리면 이런 사람들 모습 없이 독단적으로 촬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강의만 하고 1년 30을 강의만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짜증스러워 가지고 대천 해수욕장을 갔었어요.
기차 타고 가가지고 바닷가를 갔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 노래가 나와요. 이 음악이 나오는데 이거 저작권법에 걸려서 이것도 이제 근데 평일날 가니까 사람 없더라고 진짜. 더 쓸쓸해. 솔직히 더 쓸쓸해. 사진은 직접 촬영하신 거고 음악?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음악만 넣은 거고 촬영을 하고 자막 다 넣고 한 거죠. 이제 하려면 사실은 왜 여길 갔느냐? 그러면 이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갔으면 기차 타고 가는 장면, 버스 타고 가는 장면을 같이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럼 이정표에 대천에서 가는 장면을 같이 촬영하면 아 이 사람이 어딜 가는구나를 아는데 자막으로 달아놓은 거지. 자막에다 이렇게 타이틀에서 대천을 가다라는데 이게 대천 어딜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잖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날 이제 식사를 하고 와서 아이들은 다 배앓이를 했어요. 해산물 먹고 뭐 요로 바이러스인가 뭐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애들이 떼굴떼굴 막 굴러가지고 애들이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만 잘 먹고 왔었지. 이렇게 파도 치는 장면을 이제 찍었어요. 이렇게. 포말이라고 하죠. 포말. 겨울에 보면은요 이 포말이 얼어요. 멋있어요. 그것도. 실제로는 이제 이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이제 촬영하다 보면 진짜 발이 적시잖아요. 그렇죠? 연인들 사이에는 이제 그런 걸 같이 이제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발 적시기도 싫어서 이제 발은 안 보이고 그런 장면을 찍었던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올라오는 장면만 찍고 버스 타고 이제 집에 올 때는 촬영을 했었네. 버스 타고 오는 장면을 찍었고요. 이제 그때 찍었던 사진이 그땐 제가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누구 흉내 냈어? 우사인 볼트 흉내를 냈었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 강의예요. 제가 했던 강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계정에 있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 드리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유키즈 온 더 블럭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올린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죠. 많이 나와요. 이런 거는. 보시면서 재미있으면 저도 메모를 해놔요. 아, 요렇게 편집하면 좋겠다. 요렇게 촬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책자에 보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획을 해야죠. 기획.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아직 휴가를 안 가신 분이 휴가를 가겠다라고 하면 휴가에 관련된 기획을 하는 거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지낼지, 무엇을 먹을지.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획을 할 거예요. 그럼 기획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 콘티를 작성하죠. 콘티. 조그만 조각 그림을 만든단 말이야. 대본을 작성하기는 어려우기 때문에 콘티를 작성을 해요. 콘티를 작성한 거를 대본처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배경음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장소 섭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자연이다라는 방송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거기는 2명이 나와요. 자연인 한 분하고 거기 취재하는 리포터 있죠? 개그맨 둘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등장하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 한 사람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 자연인이 말하면 자연인이 말한 자연인 모습에 자막이 올라가고 취재한 리포터가 얘기하면 리포터 쪽에 자막이 떠요.
항상 그렇게만 떠요. 동선이 겹치진 않거든, 편집을 할 때. 단체가 가면 그 뭐더라, 한 5-6명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런닝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자막 따는 것도 어려워요. 출연자가 5명이면 자막이 5개가 작동돼야 되거든. 5명이 한마디씩 하더라도 5마디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촬영도 해야죠.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촬영을 어떻게 할 거냐도 생각하셔야 돼. 그럼 촬영 공부도 따로 하셔야 되는데 어려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촬영이 끝나고는 뭘 해야 됩니까? 편집을 해야죠. 편집. 컷 편집도 해야 되고, 엔진한 부분 잘라버려야 되고, 배경 영상도 집어넣어야 되고, 효과음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마무리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상을 업로드해야죠. 업로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업로드하고 나서는 이제 영상 관리를 해야 돼. 콘텐츠 관리를 해야 돼. 자막이 오면 자막도 달아야 되고, 댓글이 올라오면 답글도 달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는 촬영하는 사람은 촬영팀이 따로 있고, 편집팀 따로 있고, 기획팀 따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인가 보면은 촬영팀하고 다 같이 간대요. 가서 몇 날 며칠 있지 않습니까? 뭐 보름인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주일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촬영한 거에 대해서 거기다 자막도 다 그때 거기 가서 작가들하고 다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져와서 하려고 그러면 까먹잖아, 상황을. 옛날 드라마에서 그 참고 영상 같은 거 찾아낼 때가 있죠. 옛날 드라마에 누가 나왔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찾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관련된 교육이 있어요.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방송에서 만들면 자막을 다 달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를 자막을 달면 그게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를 찾고 싶으면 방송국에 가서 의뢰를 하면 그걸 조회하면 어느 영상이 어디쯤에 있다라는 게 나와. 그럼 그 영상을 받아서 이제 참고 영상으로 쓴다 그래요. 근데 그게 대본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요즘은 이 출연자들이 말을 하면 자동으로 자막으로 들어가요. 유튜브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발음이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은 자막이 이상하게 나와. 그게 이제 유튜브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했냐? 그러면 그렇다. 영어로 right 뭐 이렇게 알았다. 그런데 자막에는 오른쪽. right 하니까 오른쪽이라고 자막이 달리는 거지. 이상하게 자막이 달리는 거야. 그걸 직접 우리가 자막을 쓰려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동으로 자막이 달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막 편집 같은 거 하려면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런 세밀한 것들이 이 책에는 다 나와요. 자막 영상 업로드하고 영상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누가 할 거냐 이거지. 솔직히 홍보를 누가 할 거냐 이거지. 저는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MCN이 있으면 회사에서 관리를 해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블로그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블로그에다 먼저 다 쓰셔야 되고, 페이스북 하시는 페이스북도 쓰셔야 되고, 인스타그램 하시면 인스타그램도 쓰셔야 되고, 블로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등등을 이용하면 홍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우리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걸 해볼 건데요. 편집하기 전에 촬영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촬영 카메라 앱 중에 카메라 앱 있잖아요. 카메라 앱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과제를 하나 내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촬영을 하세요.
촬영하고 끊고 촬영하고 끊지 마시고 그냥 쭉 이어서 촬영하세요. 그냥 걸어가시면서 촬영하셔도 되고요. 카메라를 거치시켜 놓고 그냥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올려놓고 거기다 카메라 올려놓으시고 창밖에 빗물 떨어지는 걸 촬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우산 쓰고 가시면서 우산 밖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하시면 우산에 이렇게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촬영하셔도 상관없고요. 공원에 가셔서 뭐 벤치에 앉아있기는 불편하겠지. 빗물이 젖어가지고. 아니면 카페 같은데 카페 가셔서 차를 마시면서 촬영하셔도 되는데 카페 음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음악 그대로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음악은 잘라버리면 되니까는. 거기다 다른 음악을 넣는 것도 우리가 연습해 볼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번 촬영해 보세요.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연속으로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촬영에 관련된 거 공부하시고 나면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수업하시는 거는요, 제가 이제 이따 집에 가서 저녁에 가서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공부방에다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나오고요. 이렇게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이 광고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2018년부터 국경의사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길래 이거를 제가 이제 음악을 지우려고 그래요. 근데 음악 지우는 기능이 바뀌었는지 잘 안 나오더라고.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정보를 보면은 거기 떠요. 그러면 음악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건 해가지고 뭐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찜찜해. 괜히. 그래서 이제 그건 없앨 건데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카메라 촬영과 편집에 관한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